경제성 검사 1의 기출문항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검사 1 1교시 과학 영역은 총 20문항 60점 만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 방향은 작년도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학교까지 학습한 과학의 종합적인 개념 이해력 평가를 위해 암기와 단순 개념보다는 적용, 과학적 추론, 자료 해석, 실험 및 탐구 활동 등의 문항을 출제하였고, 물화생지 교과에 기반한 문항과 통합과학적 성격을 띠는 문항을 고루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4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출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작년과 달리 소문항 출제를 지향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발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3학년 2학기의 학습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과학 문항은 개념 이해 4문항, 개념 적용 6문항, 탐구 활동 및 실험 7문항, 자료 해석 3문항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해석하여 개발하므로 일반적으로 각 영역이 하나의 중단원을 구성합니다. 1학년 6개 영역 24개 성취 기준, 2학년 8개 영역 34개 성취 기준, 3학년 4개 영역 16개 성취 기준, 총 18개 영역 74개 성취 기준과 교과서 내용에 근거하여 출제하였습니다. 1, 2학년의 마지막 단원인 진로 연계 단원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출문항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가로등과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과 학생의 수정체 두께 변화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과 강아지 사이의 거리 변화와 가로등이 꺼졌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답안란은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자극과 반응 영역에 해당하며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자의 정답률은 78.79%, 불합격자의 정답률은 57.13%이며 정답률 차이는 21.66%입니다. 이 문항은 눈의 구조와 원근 조절 기능 및 명암 조절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 적용 문항으로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보다는 물체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눈의 변화를 추론해야 합니다. 교과서 출제 근거를 살펴보면 동화에서는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빛의 양에 따른 홍채와 동공의 크기 변화,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엔의 경우에도 밝을 때와 어두울 때,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눈의 구조 변화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은 동화와 유사한 형태로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변화와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변화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미래엔과 비슷하게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조절,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합격자 정답률이 높은 편이므로 난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었으며
평소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으로 지구과학 문항입니다.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의 강수량과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를 제시하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위치 표시, 관측소에 전선이 각각 통과한 시각을 판단 근거와 함께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권과 날씨 영역에 해당하며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자의 정답률은 66.06%, 불합격자의 정답률은 38.80%이며 정답률 차이는 27.26%입니다. 이 문항은 제시된 강수량 자료로부터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의 위치를 판단하고 기온, 풍향, 기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자료 해석 문항입니다. 교과서 출제 근거를 살펴보면 동화에서는 온대저기압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성 사진과 함께 날씨의 변화를 추론하는 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온대저기압의 구조를 단면의 형태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날씨의 변화를 교과서 본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상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특징과 날씨의 변화를 먼저 제시하고 온대저기압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는 비상과 유사한 형태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단면 구조 및 날씨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영재성 검사에 응시할 때쯤에 3학년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이지만 제시된 강수량 분포 자료가 학생들에게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합격자의 정답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학 문항입니다. 물과 얼음에 동일한 열량을 가했을 때의 온도 변화 자료를 제시하고 물과 얼음의 질량비와 비열의 비를 판단 근거와 함께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여러 성취 기준을 통합한 문항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물질의 상태 변화, 중학교 2학년 2학기 열과 우리 생활에 해당하며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자의 정답률은 80%, 불합격자의 정답률은 45.33%이며 정답률 차이는 34.67%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정답률 차이가 큰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물질의 상태 변화, 에너지와 열평형, 비열 등 화학과 물리학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개념 적용 문항입니다. 교과서 출제 근거를 살펴보면 동화에서는 1학년 때 얼음의 가열곡선, 2학년 때 열평형 개념과 비열을 탐구 활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동화와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얼음의 가열곡선, 2학년 때 열평형과 비열 개념을 수식과 실생활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은 1학년 때 물을 냉각하고 얼음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와 물질의 상태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2학년 때 열평형과 비열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1학년 때 미래엔과 유사하게 얼음이 가열 곡선을, 2학년 때는 비상과 유사하게 열평형과 비열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비열을 구하는 수식과 해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합격자의 정답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과학을 통합적으로 학습한 학생에게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었으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학습한 학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문항입니다. 액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활동 문항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순물질 액체를 순서대로 넣어 층이 분리된 모습을 제시하고 혼합물이 생성되었을 때와 물질을 추가로 넣었을 때의 결과를 추론하여 그림에 직접 표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항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며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자의 정답률은 51.36%, 불합격자의 정답률은 14.90%이며 정답률 차이는 36.46%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정답률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은 물질의 밀도와 순물질 및 혼합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탐구활동 순서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출제 근거를 살펴보면 동화에서는 밀도의 정의와 함께 여러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순물질과 혼합물 실험을 통해 밀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밀도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밀도 측정 실험 탐구 활동과 밀도탑 만들기 활동을 통해 밀도의 특성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상은 동화와 유사하게 밀도의 정의를 설명하고 소금물의 예를 통해 혼합물의 밀도 변화를 그림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천재는 밀도의 정의와 함께 밀도 측정 실험을 제시하였으며 식용유, 물, 얼음의 배치 순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합격자의 정답률이 낮고 불합격자의 정답률도 매우 낮은 편으로 탐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개념만을 이해한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명제성 검사 1 1교시 과학 영역 기출문항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